안녕하세요. 저의 너무 중요한 인생의 시기에서 아이를 갖게 되면서 많은 일이 생겼습니다. 주변에서는 제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때때로 저를 다소 안쓰러워하는 시선도 느껴졌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잘했다고 말해주실 것 같아요. 많은 일을 겪은 후에도 저는 지금까지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중년의 정년기 나이가 될 때까지 일밖에 모르는 일상 직장인이었습니다. 현재 생각해보면 아직 어린 나이인데 엄마가 되어서 철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30대 중반이 되니까 혼자가 되는 게 두려워지고 혼자 남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갖는 모습을 보며 내면의 불안함이 커져갔는데요. 1살, 2살을 먹다 보니 결혼도 물 건너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어서 그랬는지 많은 주선을 받았지만 거절한 것이 후회가 되었어요. 돈을 벌고 직장이 좋다고 해도 혼자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연히 남편 친구가 주선해준 만남을 받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다시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았고 예전과는 달리 주변에서 소개해주는 사람들도 나이가 많거나 다시 한번 오고 간 사람들이나 조건이 다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소개팅을 하다 보니 의자에서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1%밖에 안 된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첫인상부터 솔직히 제 마음에 썩 들지 않은 남자를 만났지만 남편을 만난 순간 이게 아마 마지막인 걸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좀 더 만나보기로 마음먹었죠. 그래도 다행인 건 남편이 저를 꽤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단 거죠. 어느 날 저녁을 먹는데 이상한 습관이 드러난 남편을 보고 어릴 적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여기 먼저 드세요. 맛있는데 드셨어요? 제가 하나 먹어도 될까요? 네, 아무렇게 드세요. 이건 금방. 제가 하나 먹었는데 맛있네요. 드셔보세요. 2개밖에 없어서. 아, 다 드셔도 돼요. 그리고 저한테 안 물어봐도 돼요. 저번에 봤을 때도 그러더라고요. 정확하게 나누는 게 편하다 자꾸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실은 제가 어릴 때부터 그건 버릇인데 우리 집에서 항상 첫째, 둘째를 나눠서 음식을 먹도록 키워져 왔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그 습관이 박혀 있어요. 아직도 먼저 선택하는 게 불편하고 눈치 보이고 네, 전 평생 집에서 둘째로 살았거든요. 어머니가 첫째, 둘째를 항상 분업해서 음식을 선택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그 습관을 못 고치겠어요. 그치만 그 순간 그 사람을 지킬 욕심이 들더라고요. 그 어릴 적 이야기 하나가 마음에 확 들었어요. 솔직히 형보다 좋은 대학을 안 보내줄 걸 알았는데도 죽어라도 공부한 건 아마 제가 첫째로 1등 할 수 있는 건 공부하는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또 2등계 딱스 떼려고 죽을 일을 다해 살아온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렇게 눈치를 많이 봤구나. 전 제가 불편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 절대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도 처음 해보네요. 그럼 앞으로 저랑 만날 때는 무조건 1등으로 먹고 뭐든지 먼저 해봐요. 아니, 아무리 집안에서 그렇다고 나와서까지 눈치 보고 그렇게 지내면 힘들잖아요. 억울해서 살겠어요. 제 앞에선 그럴 필요 없어요.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그리고 물어봐준 것도 진심으로 고마워요. 사실 이런 버릇이 상대가 느낄 정도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래서 누굴 만나도 자신감이 없어 보이니까 연애도 제대로 못했나 봐요. 또 억울했던 게 없어요? 오늘 다 털어놓으세요? 아유, 어머님이 너무 하시네. 똑같은 자식인데 다음에 제가 보게 되면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하는 소리 할까 봐요. 정말요, 제 편 들어주시는 거죠? 약속했어요. 그날 내내 늦은 시간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대화하면서 어제까지 안 사람이 맞나 싶고 다시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그 사람의 어린 시절부터 자란 이야기부터 시작해 살아온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다 보니까 차별 아닌 차별을 당하고 큰 것 같은데도 비뚤어지지 않고 반듯하고 성실하게 잘 자한 사람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랑 친구 남편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둘을 이어주려고 하니 훨 더 빨리 가까워진 것도 있었죠.
결국 전 얼마 안 가서 마음을 열고 그 사람과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내면 지낼수록 좋은 배우자가 될 겁니다. 한 사람이 확실함을 느꼈어요. 자신은 결혼을 하면 아이를 몇 명 가지고 싶어 한다. 나는 상관없어.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의지를 따를 것이다. 나는 솔직히 말하자면 내 나이는 아직 어려운 나이도 아니고 걱정되는 것은 혹시라도 나중에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나의 동갑 친구들이 임신하지 못하고 시험관 아기를 갖기 위해 고생하는 것을 많이 보니까 나는 그들과 다르게 느껴져. 나는 결혼 전에 검사라도 받아볼까 고민돼. 정말 걱정돼. 만약 당신이 하라면 나는 해야지. 그리고 이 문제는 결국 당신이 결정해야 할 문제야. 세상에서 출산보다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어. 난 그냥 지켜보는 데서 더해. 그런 일을 할 사람이 당신인데 나는 그러니까 무조건 당신의 의견을 따를 거야. 그리고 우리가 아이를 갖지 못해도 나는 상관없어. 당신이 있고 아이가 있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왜 아이가 낳으려고 결혼하냐고. 그 말이 진심이야. 다 당신이 결정해. 나는 정말 괜찮으니까. 요즘 세상에 이런 생각을 가진 남자가 드물지 않아. 정말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 할 수 있겠다 싶었어. 그래서 1년도 안 되었을 때 결혼을 결심했어. 그리고 아이를 가지고 싶어 했던 나는 마음이 급했어.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를 만나러 갈 준비를 하고 있던 찰나에 남편이 나를 잡아서 말하더니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쩌면 엄마를 만나는 건 나중으로 미루어야겠다. 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까닭이라던데. 왜 마음에 안 든다고 말이 없냐? 솔직히 말해줘. 엄마가 먼저 가는 게 맞지 않냐고. 그래서 근데 현재 형이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 당신이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될까? 우리 엄마는 결코 포장 거짓말을 하지 않아. 평생 이렇게 살아온 만큼 그것이 문제야. 요즘 세상에 누가 첫째와 둘째를 맞춰서 간다고 하는데 참 그 이야기를 듣는데 순간 남편과 함께 식장에서 돌아 나오는 느낌이 들었어. 그렇게 보내는 시간이 너무 지루했는데 어머니와의 대화 중에 어제와의 대화 중에 난 깜짝 놀랐어.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어머니 목소리만 들어도 겁이 나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어조로 말했어. 어머니는 나에게 이야기를 듣기 위한 기회도 주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쏟아내더라고. 너 집에 인사한다고 그러면서 내가 어디 있니? 라고 말하며 아이러니하게 얘기했어. 그게 아니라 여태까지 만나지 않았다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았고 또한 우리의 결혼 생각도 있는데 전화로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결혼은 너희 둘이서 정하고 그런 것도 순서가 없이라고 생각했어. 우리 집에서는 무조건 순서대로 해야 한다며 갑자기 큰 소리를 쳤더니 나는 당황했어.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 해도 우리 집에서는 무조건 순서를 지켜야 한다며 말했어. 우리 아들도 그래서 몰려가고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키워온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 말고 장난을 치다가 그때가 너에게 인사를 해도 좋은 때야. 나는 거부하지 않을 거야, 어머니. 그렇다 해도 인사는 해야지. 그것도 순서가 있으니까. 어떻게 첫째 며느리 볼 기회 전에 둘째부터 봐? 그건 좀 그렇잖아. 예비 시어머니가 인사조차 거절한다는 걸 듣고 당황스러웠어. 문제는 있어? 남편도 해결책을 찾는데 애를 썼어. 일단 내 형에게 이야기했더니 우리를 위해서 갑자기 서두르는 게 어색하다고 했어. 형이 먼저 가는 게 제일 좋다고 하더라. 그래서 둘 만나서 합의해보는 건 어때? 서로를 잘 알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말이야. 그럼 예비 시어머니도 받아들여줄지 모르겠지만 둘 만날 때보다 넷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형수가 될 분이 착한 사람 같아서. 불편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해보기로 했어.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결정을 내리는 게 나을 텐데. 우리는 모든 준비를 했으니까. 그러나 그쪽에서 서둘러 달라는 건 너무 우리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어. 일단
당신이 자리를 마련했다니까 만나봐야겠다. 그래도 내가 존중해 줄 테니까 급하게 하시지 마. 내가 부탁하고 싶잖아. 어찌 되든 빨리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출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 내 친구를 보면서 나이를 먹기 전에 해결하고 싶어. 나이가 많아서 그래도 하나 해결하고 싶다고 생각할지 몰라. 장점은 있을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걱정하는 돈 문제에 대해서는 남편이나 저는 준비가 된 상태였거든요. 10년 이상 다닌 직장 생활 덕에 결혼 자금 정도는 걱정 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도움 없이 우리 돈으로 충분히 준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때 아닌 순서에서 일이 딱 막힐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그리고 얼마 뒤 떨리는 마음으로 예비 형님을 만나러 간 자리에서 저는 인사보다 먼저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어요. 아, 제가 20대 때 처음 다니던 직장에서 친언니처럼 가깝게 지내던 언니가 와 있는 것 아닐까 싶었습니다. 외국에 갔다고만 듣고 연락이 끊겨서 얼마나 궁금해했었는데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게 된 거죠. 우린 서로 얼마나 신기하고 반가웠는지 모르겠어요. 언니, 어떻게 언니를 이렇게 만날 수 있지? 어떻게, 너무 신기해. 이야, 잘 지냈어. 그대로야? 너는 어쩌면 나이가 거꾸로 가는 거 아닐까? 나만 늙은 거겠지? 아이고, 무슨 소리야. 언니는 외국에서 자란 것 같은데 그때보다 더 세련되고 멋있어 보이는데. 그나저나, 언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 우리 인연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아. 내가 정말 남편 복에 형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언니 같은데. 우리 인연이라도 되는 게 아닌가 봐에 내가 정말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시댁 분위기를 잘 모르고 있는 언니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그때부터 친자매 같지 않냐? 너 같은 동생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형님 동서지간 좋네. 어차피 식구 되는 건 똑같잖아. 그나저나 너희는 결혼 준비도 다 됐다면서 더 먼저 하고 나면 우리가요? 빨리 뒤쫓아 갈게. 나도 결혼하고 싶어지네. 언니,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못했어. 왜, 무슨 말이라는 건지 난 아무것도 듣지 않았는데. 아,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몰라. 왜, 아마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 나한테 잘해줬어. 먹으러 오라고 했고, 내가 아무것도 빠지는 것이 없어. 그쪽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어. 며느리만 그런 걸로 감정적이게 생각하지 않아. 반대라기보다 어머니가 첫째, 둘째 순서대로 결혼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더라. 결혼도 안 된다고 첫째부터 해야 한다면 내가 방에 인사 가겠다고 해도 오지 말라고 말하고 심지어 오지 말라고 하는 소리까지 했음. 나도 속으로 분하다. 언니, 진짜 이 정도야. 그런 고집 센 분이라곤 몰랐어. 20대도 아닌데 애 낳고 살아야 한다는 거야? 오늘 낳았어도 듣지 않아. 나도 속 터져 죽을 것 같아. 정말 그렇게 고집이 센 줄 몰랐어. 난 어느 세월에 애 낳고 살 것 같아. 이런 막막한 상황에 시어머니 이야기를 함께 털어놓을 언니가 있으니 큰 힘이 된다고. 얼마 전 통화한 것을 언니에게 얘기했는데 제 얘기를 가만히 듣던 언니가 차를 마시며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실은 내가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해주지 않았는데 결혼을 미루고 망설이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시어머니 때문이었어. 그 사람한테도 못하겠더라. 왜 언니하고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저는 예비 시어머니가 언니에게까지 이런 비슷한 일로 상처를 줬나 했습니다. 처음엔 아들이 여자 만난다니 관심이 많아서 그런가 했는데 지금도 우리 만날 때마다 전화가 10통도 넘게 와 다 큰 아들을 아직도 품 안에서 키우는 분인데 결혼한다고 바로 낮을까 싶더라고. 더 웃긴 건 상의도 없이 신혼집은 당연히 같은 아파트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더라고. 아이 나도 나이가 되니까 이제 앞이 너무 잘 보이는 게 있지? 와, 그동안 언니도 고민 많았겠다. 어디 털어놓지도 못하고. 그때 우리 식구 외국 간 것도 그때 우리 언니가 이혼했거나 아이 상황에
아들밖에 모르는 시어머니로서 밥 한 끼 대충 떼었다가 집이 난리가 나더라고. 언니 나중에 우유중까지 앓고 또래 어른들만 봐도 힘들어했어. 한국에 사는 것도 힘들다고 할 정도였으니까 내가 그 고통을 너무 가까이 해서 봐서 그런지 더 무섭네. 우린 너무 찬밥 신세라서 서러웠는데 첫째는 첫째대로 또 문제가 많았네. 그러게 말이야. 그리고 정말 이건 내가 널 친동생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나도 그렇지만 너도 잘 생각해봐. 둘만 좋다고 되는 게 결혼이 아니더라고.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꼬이기 시작하면 결혼 후에도 부딪힐 일 많을 거야. 게다가 홀 어머니라고 아들 둘 다 꽉 잡혀 사는 것 같던데 나중에 너 혼자 너무 힘들어질까 봐서. 그래, 결혼이 참 집안끼리 만난다는 말이 맞나 봐. 당연히 남편도 결국 아내를 기만하면서 자기 가족을 편들어야 한다고 생각해. 그게 절대 객관적이라고 생각할 수 없어서 언니도 상처를 받았다. 난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런 면이 있을 줄은 몰랐어. 이 말을 듣고 난 후에는 사람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 남편이 겪은 일에 대해 듣는 것은 나에게도 안타까운 일이었다. 평생 형의 그림자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 안타까웠다. 결혼까지 형에게 속아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억울한지 생각해보게 되었고 나도 얼마나 힘든지 깨닫게 되었어. 그 사람은 평생 형에게 압박을 받고 살아온 것 같아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봤어. 나도 억울한 일이 있을 것 같았어. 그래서 말씀해보고 싶다. 그래도 장난으로만 듣기도 하겠지만 어쩌면 알지 못할지도 몰라. 시어머니와 통화한 적이 있는데 기가 많이 샌 일이 있었어. 언니가 내가 미안해하는 것 같아서 쉽게 부탁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언니는 진지하게 나를 도와주겠다고 말했어. 그 말소리가 종종 생각나면서 언니에 대해 걱정이 되기도 했어. 난 괜찮아. 고마워 언니, 너만 있으면 돼. 정말 화나고 슬픈데도 너만 있으면 괜찮아. 그래도 자신의 엄마로서 이런 상황을 제대로 다루긴 어렵겠지. 그 사람도 엄마에게 전화하지 말라는 말도 하지 못했고. 우리가 서로 힘을 모아 조력해보자. 그리고 언니는? 그렇게 말씀드리기를 권합니다. 네요. 우리는 서로를 인정하지만 그 사이가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오직 우리 둘만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가 잘 안다고 말해도 괜히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 후 천천히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 이후로 저와 언니는 시어머니의 상태를 함께 살피면서 좋은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언니가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했지만 응답이 좋지 않아 언니도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서두르고 싶지 않은 언니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했죠. 또한 가까운 친언니의 이혼을 보며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언니의 사생활을 도울 수 있도록 내일부터 노력했습니다. 일과 사생활에 신중한 많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급작스럽게 일이 일어나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들어간 고깃집에서 역한 냄새와 구역질을 견딜 수 없어서 달아난 적도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구토가 있을 줄 알았으나 병원에서 산부인과를 찾으라는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임신 게임판을 봤다는 소리에 놀랐습니다. 이 순간 먼저 떠오른 것은 남편이 아니라 언니였습니다. 그래서 금방 그 성을 듣고 신세를 화나게 해줍니다. 내가 원했던 이유도 아이를 가지고 싶었기 때문인데 하지만 이렇게 된 후에는 기쁘다는 생각보다는 모든 게 엉망이 된 것 같고 무서워요. 앞으로 닥칠 일들이 너무 두려워요. 왜 좋은 일이 생겼는데 먼저 안 좋은 일부터 생각하고 있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차라리 잘 된 것 같은데 손자도 데려올 거라니까 어떤 장모님이 거절하겠어요? 결혼을 하라고 하겠죠? 상황을 잘 풀어서 말해줘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됐는지 말해주고 알았어요. 그래도 언니와 통화를 마치고 나니 조금 두려움이 가셨어요. 혼자 들어갔다가 둘이 나온 병원에서 기묘한 느낌이었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하자니 얼마나 놀랐는지 전화기를 떨어뜨리려 했어요. 정말로 의외로 감동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우와, 그럼 나 이제 아빠가 돼. 정말이지, 나 아빠가 되는 거야? 맞아,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행복해. 지금 정말로 눈물 나올 지경이었어. 그래, 마음도 설레고 심장도 쿵쾅거릴 만큼 걱정했어. 그래, 이제 결혼 준비만 하면 되겠지? 어머니는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좋아하실 거야. 기다려봐. 나 아빠가 될게. 그래도 예비 남편을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만든 힘이 되어 보였어. 언니도 쉽게 꺾이지 않는 시어머니의 견해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망설여져서는 안 되는데요. 모든 것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다시 켜져 그녀는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변한 것인지 나를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잡혔다는 것을 언니에게 알리자 언니는 더 걱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디서 만나는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어떠했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런 모습은 걱정이 많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도 언니에게 잘 말했습니다. 솔직히 혼자 만나는 것에 대해 걱정도 했지만 이런 기회라면 부딪혀 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는데 시어머니는 연락도 없이 1시간이나 늦게 왔습니다. 그때 지긋건거리고 기다리는 것이 어찌나 허망한 일인지 깨닫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친 표정으로 인사를 안 하고 나타났고 손에 선물로 보이는 쇼핑백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따 교통이 너무 막혀서 지루해서 죽는 줄 알았어. 인간들 아직 이죽인 막연하게 여기는 거 보고 진짜 어찌나 많은지. 이거? 너도 알지? 여기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골랐어.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내가 받는 선물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손을 뻗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건방진 태도로 말을 이었지만 결국 국물을 마신 후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상대방을 위해 다른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그녀도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임신에 대한 이야기를 피했다. 음식의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 형님들과의 만남, 또 이야기도 해봤었지만 결혼을 기대하는 것은 잠이 오지 않는 상태로 남게 되었다. 다시 합류한 것은 3년 동안의 만남 중 가장 나은 이야기. 결혼에 동의하지 않는 것에 관한 실마리는 없었고 그녀는 결혼에 대해 궁금해했다. 막연해도 결혼이라는 것은 중요한 결정이었다. 그동안 만난 다른 가족 구성원 소개이다. 처녀 마음이 청주에서 시작되니까 집안 사정을 잘 알아야 할 텐데 그럴은 안 쓰거든. 그렇지. 내 머리가 이미 안 돌아가니까 그냥 임신해서 결혼한다고 바로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돼. 장남도 아직 아들인데 누이가 먼저 결혼한다는 건 안 되는 얘기야. 말이야 무서운 얘기다. 꼭 순서대로 해야지. 그렇지만 첫째 딸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대답이 없어. 막상 그럴 때 웬 거 아니? 이러다 하면 나름대로 끝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너도 끝인 줄 알아. 끝이라니까 뭔 말이야? 우리랑 어떤 관계가 있는데? 아이고, 아야 아픈데 아직 모르겠냐? 그때 내가 알아들을 때 말해주지 않았어? 우리 집은 가문이 중요해. 우리 딸이 결혼하면 그녀도 없어. 내가 질식 약혼, 그것까지 해서 결혼을 앞당기려고 해도 소용없는 일이고 나는 그런 신문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버둥 쳐서 안 돼.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니? 기억난가? 그대론 하겠다 그대로 했다고. 발버둥이 아니야. 이제 그것은 엄마 생각이지. 우리 두 사람은 이미 마음을 정했고 빨리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고 싶었단다. 그래서 상냥하고 사랑스런 선택이었어. 왜 어떻게 말해? 뭐가 그리 좋다고 여집까? 예비 다시 봐준 거 보면은 도대체 무슨 맥락이 안 오겠냐? 놀란 얼굴로 지으며 가방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내 내줬다. 그걸 받자마자 바로 대답을 이유자료 조사한 자료인데 내가 왜 그 자료를 봐? 어리더 흐뭇해했던 표정으로. 내레이션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얼굴로 가만히 보고만 있었더니 답답했는지 제대로 보고 있긴 한 거야. 뭐야 이걸 저한테 왜 보여주시는 건데요? 언니에 대해 너무 잘 아는 저는 어이가 없어서 고두심이 졌죠. 모르겠냐? 너 결혼하고 싶잖아. 지금 여기서 내가 허락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 당장 가서
첫째, 결혼 대답 받아와라. 애까지 생긴 마당에 시간 금방 간다. 얼른 가서 이 예비 형님 다 받아오고 오면 그 내 결혼도 내가 생각해보마 한 일주일이면 되지. 지금 그러니까 저도로 결혼 확답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래 할지 말지 그것만 말해. 결혼할래 말래 늦어지면 애도 못 나는 거야. 어머니 그 문제랑 상관이 없죠. 그리고 이걸 제가 가서 할 이유는 더더욱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희 둘 결혼이랑 아이가 왜 두 분한테 달려있는지도 모르겠고요. 두 분 결정을 제가 함부로 강요할 수도 없죠. 어머니가 그냥 결혼 서두르고 싶은데 저 이용하는 꼴밖에 더 되나요? 이용난 너. 결혼하고 싶다니까 방법을 알려준 거야. 무사히해. 낳고 결혼해서 사는 유일한 방법인데 이걸 못하겠어. 그럼 애를 지워야지 어쩌겠냐. 난 둘째부터 나오는 것도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다. 너도 애랑 같이 살 방법 찾아야지. 안 그래? 이어진 어머니 악담을 듣고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 입 닫으세요. 애 듣습니다. 제가 왜 우리 애를 지우는데 그럴 일 없어요. 어떻게 내 아이를 내 소중한 생명을 그런 식으로 말하세요. 그리고 대체 언제까지 첫째, 둘째 순서를 지켜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상냥하고 사랑스런 선택이었어. 왜 어떻게 말해? 뭐가 그리 좋다고 여집까? 예비 다시 봐준 거 보면은 도대체 무슨 맥락이 안 오겠냐? 놀란 얼굴로 지으며 가방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내 내줬다. 그걸 받자마자 바로 대답을 이유자료 조사한 자료인데 내가 왜 그 자료를 봐? 어리더 흐뭇해했던 표정으로. 내레이션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릴 때부터 요구르트 하나까지 번호를 써서 먹이고 사람을 괴롭혔으면 됐지? 어머니 때문에 평생 2등 딱지를 달고 산 아들이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저라도 이런 시어머니가 있으면 결혼 생각을 다시 해봐야겠어요. 미쳤다고 이런 집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뭐야. 너 지금 나 때문에 결혼 안 한다고 하는 거야? 야, 너면서 내가 이렇게 되어야 하잖아. 우리 첫째는 공주처럼 대해주면서 살 거다. 어디 함부로 몸을 굽히고 결혼하려고 하는 너랑 같은 줄 아느냐? 당신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말 당장 취소 안 하신다면요. 전순간 눈이 뒤집혀버리고 그 여자에게 돌진하듯 다가갔습니다. 상해에 있던 반찬이 다 엎어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걱정이 돼서 온 남편이 문을 확 열고 들어와서 시어머니를 끌고 나가더군요. 시어머니는 신발을 구겨 신고 나가면서 아이, 저한테 악다구니를 썼어 라고 했습니다. 그만해요, 엄마. 빨리 나가세요. 그냥 말하지 말고 나가세요. 제발, 결혼 전에 임신한 게 모자랑인 걸로 잘했다. 그래, 내가 그 말도 못하냐? 애도 순서에 맞춰서 나와야죠. 우리 집안에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에서 내가 좋은 소리를 해주기는 힘들어요. 그냥 가실 거면 가시라고요. 끝까지 사과도 안 하고 마지막까지 사과 안 하려는 건 이해할 수 없어요. 사과하시고. 얘야, 부끄러운 줄 알아요. 결혼하고 싶어서 사고부터 친 주제 아니라면 어디서 숨어서 애 낳고 싶은 모양이네요. 우리 집 필줄이 아니에요. 그러다 응애는 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사과 아니야? 우리 같이 결정한 일인데? 내가 말했을 때 당신 오늘 나한테 한 충고를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당신 두 아들 인생을 망치겠다는 걸 명심해. 내가 무서워서 후회할 거야. 제 방법을 알려주어도 너는 해결하지 못할 거야. 네가 배불러서 드레스를 입을 수 없는 걸 보니 너는 못난 사람 같아. 우리 첫째 아들이 결혼해도 널 받아들이기 싫어. 오늘 너를 보니 정말 이해할 수 없어. 우리 집에 이런 사람은 못 들여. 제발 그만해. 나가. 나는 혼자 방에서 울었어. 애를 써도 남편 앞에서는 감추려고 했지만 혼자 남아있으면 눈물이 흘러내렸어. 잠시 후 시어머니를 보내고 돌아온 남편에게 모든 화를 쏟아냈어. 안 그러면 내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어. 왜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니? 내가 애 낳기 위해 숨어있는 거라는 말까지 했어?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사람이야. 당신도 이런 소리 하면서 나를 보내지 말았어야 했어? 나는 우스웠어. 결혼을 하려고 이런 소리를 듣고 참을 수밖에 없었어. 미안해, 몰랐어.
엄마가 나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아서 예상하지 못했어. 너무 실망했어. 애들이 다 들었어. 당신의 악담을 용서하지 않겠어. 용서받을 생각하지 마. 한 번 내가 화낼 때 당신도 같은 대우 받을 거야. 이제부터 내 말을 들을 것. 네 말로 인한 분노를 원망하는 남편은 처음이었어. 놀라서 제 몸에 손도 못 대고 멀찍이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제가 한 모든 말은 단지 화가 나서 욱한 이야기가 아니고 모두 진심이었습니다. 우리 애가 축복받기도 전에 악당 같은 이야기부터 들어야 한다는 게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이미 제 마음 안에서는 그 여자가 살아있는 한 죽는 날까지 그 여자의 며느리가 될 생각은 없다고 마음 먹었죠. 그리고 딱 3일 뒤 언니를 만나고 난 다음 날이었어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한테 세상 좋은 시어머니가 돼서 다정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리더라고요. 어제까진 온갖 악담을 다 하던 인간이 갑자기 뉘우치는 걸 보니 더 황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얘 어디니 몸은 어때 괜찮아. 그날은 내가 너무 말이 심했어 미안하다. 너 그리고 곧 결혼 준비해야지. 안 그러니 이럴 게 아니고 만나서 얼굴 보고 얘기하자. 아유, 우리 며느리 임신도 했는데 내가 맛있는 거 한 번 해줘야지. 그날은 나도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한테 터진 것 같아. 아이 살다 보면 그럴 있니? 응, 이해하지. 내가 이미 널 며느리라고 생각하니 편해서 그런 행동도 나온 것 같아. 저는 전화가 아니라 그 인간 얼굴을 보고 제가 그날 한 말을 어떻게 지켰는지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순순히 만남에 응하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시어머니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도 저는 언니를 통해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러시죠. 언제 좋을까요? 하루 빨리 만나서 푸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 고맙구나. 내가 생각해도 내일 저녁 빨리 보는 게 좋겠다. 말 나온 김에 내가 며느리 위해서 한번 솜씨 발라야겠네. 그리고 다음 날 저녁, 나와 언니는 우리 시댁이 될 수도 있었던 그 집으로 들어섰어. 언니가 준비가 됐다는 표정을 지으며 먼저 집 안으로 들어갔어. 우리는 후회 없이 갔어. 시어머니는 언니가 먼저 들어서자 놀라며 얼떨떨하게 맞이했고 언니는 장을 풀기도 전에 파혼을 선언했어. 서둘러 나도 집으로 들어갔어. 그날 나한테 결혼하겠다고 한 말이 기억나? 한마디로 나의 결혼의 이유는 모두 어머니 때문이라고 말해. 어머니는 깜짝 놀라면서도 어느새 하얗게 질린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했어. 우리 애를 무서워하면서 시집으로 보내려 하지 말아요. 이참에 좋아하는 아들과 평생 함께 하세요. 정리할게 지금. 사람과 인연이 끊겼다고? 언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 모르셨구나. 언니와 저는 예전부터 아주 친한 자매처럼 지내던 특별한 관계였어. 이번에 결혼을 준비하면서 다시 만났어. 어머님이 제 첫째 며느리로 결혼시키려던 사람이야. 충분히 설득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안 했어. 아, 함께 미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어머님은 그러자 얼음난다면서 뒷목을 짚었고 벽에 기대다가 휘청거렸어. 아이고, 머리야 잠깐만. 어머님, 선명하게 정리해드릴까? 자, 첫째, 둘째, 당신 아들의 결혼도 인생도 다 망쳤다고. 이젠 됐어. 내가 알려줬잖아.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란 걸 계속해서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해. 아니, 아이, 그 둘 다 결혼하지 않겠다고 말이야. 순서를 안 맞추고 혼란스러워? 그럼 내가 순서대로 해줄게. 자, 장남, 널 버릴게. 둘째, 너도 버릴게. 연이은 거절에 어머님은 더 이상 정신을 못 차렸어. 잠깐. 얘들아, 왜 이래? 한 명씩 내와 얘기하자. 내가 오늘 너와 좋게 처리하려고 부른 거야? 결혼하지 말고 새로 시작하자고 말하려고 그랬어. 순서는 필요 없어. 그게 무슨 도움이야? 내 생각이 너무 짧았어. 이미 늦었어. 전에 어머니 때문에 내 삶까지 포기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어. 그러니까 그날의 우리 관계를 다시 부탁해. 당신처럼 삶까지 걸고 절대 연결하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도 내 지키던 것들을 계속해서 지키세요.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졌을 때 제 아래로 주저앉아 바지를 붙잡고 나를 말리고 있었어요. 아니요, 그만해요. 이 더러운 일을 왜 하나요? 우리 아이는 잘못이 없어요. 당신을 좋아하고 옹호해온 아이예요. 그날에 온 이후로 아직도 저를 향해 화를 내며 말조차 하지 않는다는데, 그리고 우리 아이가 있잖아요. 적어도 아이를 위해 참아주세요. 아빠는 만들어야죠. 이 결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주세요. 우리 착한 아들을 위해도요.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그리고 우리 세대와는 달라서 충분히 제가 스스로 잘 키울 수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 운명을 따르려고 하며 살아왔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과는 다시 연루되기 싫어요. 알겠어요. 그만하세요. 제가 잘못이었어요. 사촌지간까지 물었다면 무려터 때리지만 그런 짓은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날 우리 아이가 이미 모든 당신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당신도 엄마니까 알아야 하죠. 내 자식들에 대한 악담은 결코 용서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그 말에 준비된 시어머니는 힘을 내어 겨우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나는 그 집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오며 다 거를 포장했습니다. 함께 모아둔 통장도요. 남편은 이혼을 원했지만 위약금은 모두 그가 부담하고 제 돈은 한 푼도 건드리지 않고 돌려받았습니다. 임신 중 파산 위기를 겪으며 모든 책임은 시어머니에게 있다는 이유로 남편은 눈앞에서 길을 치면서 저를 찾았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면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줄 것을 부탁했지만 그는 이미 제 인연이 아님을 깨닫거나 입에는 일으켜주지 말아주길 바랍니다. 친정의 도움으로 건강한 아들을 낳게 되었고 엄마가 됨에 따라 자신에게 용기가 생겼습니다. 아이를 보고 싶다며 사진 하나만 받겠다며 애걸복걸하는 아이 아빠를 보며 아이에게 아빠가 되어줄 수 있는 기회를 빼앗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나눠가며 부모의 역할을 이뤄가기로 했습니다. 미래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아이에게 부족함 없는 사랑을 줄 것을 목표로 살아가려 합니다. 여전한 엄마의 마음으로 또다시 아이의 엄마가 되겠습니다. 아빠가 필요한 순간이 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도 나이 들면 결혼을 조급히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급한 결정은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때 상황 때문에 결혼을 했다면 아마 시집살이에 이용당했을 것이며 만신창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본인에게 맞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